매주 목요일에 시작되고 있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부터요 트로이 전쟁 얘기만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길죠. 분량이. 오늘 그 마지막 최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끝이야, 진짜 끝이야. 믿어주세요. 원래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그 그리스 신화 안에 내용 중에 트로이 전쟁이 거의 3분의 1 정도 분량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트로이 전쟁이. 왜냐면은 그 에피소드가 전쟁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신들의 이야기, 뭐 영웅들의 이야기, 뭐 굉장히 많아요. 에피소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재밌긴 재밌어 또 이게. 왜냐면 그리스 신화가 막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보는 사람들은 꿀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최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 전쟁입니다. 자,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제 헥토르랑 이제 아킬레우스가 싸우죠. 저번 주의 얘기예요.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결국 죽였어요. 그죠? 결국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진영으로 시신까지 끌고 왔어요. 아킬레우스는 친구의 이제 복수를 위해서 헥토르를 죽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간 그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이제 복수를 위해서 헥토르랑 싸워서 결국 이제 복수를 성공했죠. 그리고 나니까 목표를 잃은 거야, 아킬레우스가. 얘는 아킬레우스는 이미 아가멤논에게 자기 여친 뺏기면서 이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어요. 나 전쟁 안 하고 간다, 여친 뺏겨서. 근데 친구의 복수 때문에 다시 나온 거야. 왜냐면 헥토르가 친구를 죽였거든. 그래서 다시 전쟁터에 나갔던 거지. 그래서 헥토르까지 죽이고, 결국 죽이고 나니까 목표가 사라진 거죠. 이때부터 불면증이 왔어요. 뭔가 좀 허무함 같은 게 느껴졌나 봐. 밤마다 잠을 못 자. 허무하고, 뭐 사람은 왜 사는가, 난 누구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때마다 헥토르 시신을 능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전차에다가 이 헥토르의 죽은 시신을 매달고 파트로클로스 그 친구의 무덤을 이렇게 매일 돌았다고 해요. 아킬레우스는 이제 헥토르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밤마다 이렇게 식체 능욕을 하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신들이 어때요? 헥토르는 그 당시에 신들이 보호하던 영웅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신들이 봐도. 아무리 인간 사이의 일이지만 우리가 헥토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신들이 봤을 때. 그래서 신들이 모여서 그리스 편에 있었던 신 헤르메스라고 있습니다. 헤르메스에게 얘기해요. 야, 네가 좀 달리기도 빠르고 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헥토르의 시신을 갖고 와라. 쟤 아킬레우스 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사람 죽였으면 끝이지. 이거 뭐 하는 거냐 밤마다. 데리고 와라. 이거 그만해라. 못하게 해라. 막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보던 헤라랑 포세이돈, 아테나가 막아섭니다. 헤라랑 아테나는 트로이를 싫어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트로이 전쟁의 가장 이제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과를 놓고 이제 막 주인을 다투고 있을 때 아프로디테가 트로이의 편이 됐잖아요. 트로이 이제 아프로디테가 사과 주인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헤라랑 아테나는 저절로 트로이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사과의 주인이 트로이 편이 됐으니까. 그죠? 포세이돈은 뭐 그냥 헤라 편이 된 거고. 막아섰어요. 그렇게 못하게. 헤르메스가 이제 그 아킬레우스를 말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막아섰어. 그러니까 아폴론이 헤라랑 아테나에게 화를 냅니다. 자기네 의견을 막으니까. 근데 얘기를 이렇게 했어. 아니, 예전에 헥토르가 우리에게, 신들에게 빠짐없이 제사 때마다 재물, 막 곡물 이런 거 바치지 않았냐. 소나 돼지 이런 거. 근데 이미 죽은 헥토르를 저렇게 능욕하는 이 파렴치하고 자비도 없는 아킬레우스, 얘를 언제까지 도울 생각이냐, 너네들. 제정신이냐,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막 한 거지. 뭐 가족이나 동기간에 사람을 잃으면은 뭐 울고불고 슬퍼하잖아. 하지만 그것도 끝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저 이 오만방자한 아킬레우스 놈은 친구를 위한답시고 언제까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바닥에 끌고 다닐 거냐. 이런 경우에 없는 일이 또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라도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 화가 난 거야. 내가 편들고 있는 나라를 막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헤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킬레우스를 헥토르랑 같은 인간으로 보세요? 너무하시네? 막 이런 거야. 아킬레우스는 신의 아들인데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랑 헥토르는 급이 다른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된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왜냐면은 아킬레우스가 신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빠는 인간이야. 근데 엄마가 테티스라고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랑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반인반신이지, 아킬레우스는요. 그래서 반은 신인 거죠. 그래서 신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거야, 헤라가. 자, 신들이 또 이제 또 편을 가르면서 이제 아킬레우스 말려야 된다, 가만히 놔둬야 된다. 또 편 갈라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야. 신들이 갑자기 인간 싸움에 개입하면서. 제우스가 이걸 보다 못해서 나섭니다. 야, 그만 싸우라고. 내가 정리할 테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신들의 짱이니까 내가 정리할게. 헥토르는
트로이 사람 중에서 신들에게 가장 총애를 많이 받던 인물이다. 애가 워낙에 또 훌륭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의 재단에는 한 번도 재물을 빠뜨린 적이 없다. 결국 지한테 많이 갖다 바쳤다는 얘기네요. 네. 어쨌든 아킬레우스 몰래 헥토르의 시신을 빼내는 일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킬레우스 엄마인 테티스가 밤낮으로 지키고 있기도 하고 어차피 힘들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생각해보니까 프리아모스 왕에게, 헥토르 아빠예요. 트로이의 왕, 국왕. 이 헥토르의 아빠에게 몸값을 받고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을 수 있게 아킬레우스에게 말해보겠다. 중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인 테티스, 아킬레우스의 엄마인 테티스를 올림포스 산으로 부릅니다. 야, 할 말 있어. 잠깐 와봐. 한 거야, 제우스가. 제우스는 이제 테티스에게 회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됐고 너 앞으로 네 아들에게 지금 가서 이 얘기를 전달해라. 몸값 받고 헥토르 넘겨주자. 이렇게 끝내자. 그냥 인간들끼리 이제 그만 싸우자. 이렇게 이제 전달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전했습니다. 자, 트로이는요 이미 왕자인 헥토르의 죽음으로요 그냥 성 자체가 눈물바다였어요. 헥토르라는 사람은 트로이의 상징이었거든요. 트로이의 상징. 왕자이기도 했고 맏아들. 왕자이기도 했고 이제 아빠가 죽으면 이제 트로이의 왕이 될 사람이었죠. 왕이 될 상이었지. 근데 죽은 거야. 그래서 눈물바다인 거야. 특히 그 중에 헥토르의 아빠인 프리아모스 왕이 나옵니다. 이제 영화 장면인데 프리아모스 왕이에요. 헥토르 아빠예요. 맨날 우는 거야. 아들을 워낙에 이뻐했거든. 아들이 9명인가 그래요. 기운도 좋아 노인네. 아들을 9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헥토르가 이제 첫째였거든요. 너무 이뻐했어 헥토르를. 근데 죽었으니까 맨날 우는 거야. 막 밤낮을 모르고 너무 울고 막 땅에 구르고 울면서 막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옷이 항상 흙투성이었대요. 막 이제 뭐 성 아니고 바뀌고 막 진짜 엎드려서 맨날 울었대. 그리고 당시에 가족들도 우느라고 너무 슬퍼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매일 울면서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하루를. 그러니까 왕과 가족들이 울면서 이제 방 안에서 안 나오니까 나라가 돌아가겠냐고, 이게 국정 운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프리아모스 왕 일가는 맨날 울기만 했던 거예요. 자, 이곳에 제우스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무지개의 신이라고 하는 아이리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트로이 쪽에 아이리스를 보낸 거예요. 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테네 그리스군 쪽에는 이제 테티스를 보낸 거죠. 이렇게 양쪽에 신을 보냈어요. 자, 그리스 쪽에는 이제 테티스가 전달했겠지. 그리고 트로이 쪽에는 아이리스가 온 건데 프리아모스 왕이 울고 있었대. 그러니까 아이리스가 가가지고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 아킬레우스에게 충분한 몸값을 가지고 가봐라. 대신에 나이든 시종 한 명만 데리고 가라. 왕인데 적진에 혼자 가야 돼. 사람 한 명 데리고. 그리고 나귀랑 수레를 끌고 가서 아들의 시신을 직접 싣고 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들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프리아모스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즉시 나귀와 수레를 준비해서 여기다 보물을 막 싣습니다. 자기 보물들을 가득 실었대요. 그리고 혼자 그리스 진영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성문을 막 열고 나가는데 나귀 타고 프리아모스 왕의 아내가 남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여보, 트로이의 왕인데 혼자 어떻게 그리스까지 가서 아들을 죽인 자들을 만나려고요? 이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된다고. 왕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아들이 죽었어도 이게 일국의 왕이야, 국왕인데 적진의 장수를 만나러 가는 이거는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아내가 말린 거야.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가야 돼. 근데 왕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거죠.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굴욕적이야 이게, 그죠? 그리고 이제 혹시 갔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고,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끝장나니까. 하지만 프리아모스 이 왕의 결심은요, 단호했습니다. 내가 가서 데리고 와야 된다. 나는 트로이의 어떤 왕자인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시선을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들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프리아모스 왕 아들 9명 있었다고 그랬었죠. 딸들도 있어요. 공주까지 합치면 10명이 넘어, 아이들이, 자식들이. 와, 노인네 기운도 너무 좋아. 정정하시는데. 이 중에 이제 헬레노스라고 하는 트로이의 3대 예언가 중 하나인 아들도 있어요. 헬레노스도 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트로이 전쟁에서. 거기에 헥토르까지 전쟁터 나가서 죽으니까. 남은 애들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성에 숨어만 있다가 아들 찾으러 가는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싶은 거지. 아빠가 화가 났어.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은 싸우지도 않고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 원투가 나가서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뭐냐. 니네가 대신 가서 시신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났어. 그래갖고 너희가 헥토르 대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뛰어난 애들은 다 죽고 폐물들만 남아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성을 나섭니다. 이제 성 밖을 나섰어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리스 적진영으로 가는 거지. 혼자서 이제 웬 나이든 시종 하나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프리아모스는 그리스랑 이 얘기가 된 게 아니야. 그리스라는 그 연합군과 이야기가 된 게 아니고 아킬레우스 개인과 단독으로 한 약속이에요. 그리스의 다른 영웅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반대할 거야. 왜 우리가 붙잡아서 죽여서 데리고 온 헥토르의 시신을 넘겨주냐. 그러니까 될단 말이지. 반대할 게 뻔해. 근데 이걸 몰래 약속을 해버린 거야. 몰래 신들이랑 거래한 거죠, 따로. 프리아모스는 그리스 진영 안에 있는 아킬레우스에게 어떻게 접근할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일단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일단 출발은 했어. 근데 고민이야. 가다 죽을 수도 있잖아. 그리스 병사들 만나면은. 그죠? 이때 헤르메스가 나타납니다. 헤르메스가 나타나요. 헤르메스는 당시에 이제 그리스 편에 있었으니까 프리아모스가 가는 길에 있는 그리스 군들을 모두 잠재웁니다. 헤르메스가. 그래서 무사히 아킬레우스에 갈 수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인간들 싸움에 진짜 신들이 곳곳에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트로이 전쟁은.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의 막사 앞에 도착했어요. 아킬레우스가 누가 왔다니까. 누가 왔나? 이렇게 열어보니까 웬 좀 부잣집 할아버지가 이렇게 온 거야. 보물 싣고 수레에다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장면이에요. 그림으로 보면은 이 장면이 되는 건데, 프리아모스 왕이 이 트로이의 국왕이 아킬레우스를 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사진처럼, 이 그림처럼. 엄청난 거죠. 전쟁 중에 적군의 왕이 그냥 개인 장수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은 거야. 헥토르라는 게 프리아모스 왕에게는 이 정도였던 존재인 거죠. 알겠죠? 헥토르가 어떤 존재인지. 왕이 장수에게 무릎을 꿇은 거야. 적국의 장수에게. 엄청난 거죠. 프리아모스가 이제 아킬레우스에게 말을 꺼냈어요. 장군의 아버지. 감성팔이 막 시작된 거야. 장군의 아버지가, 이제 아킬레우스 얘기하는 거야. 아킬레우스, 너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네가 살아오면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해봐라. 하지만 나는 아들을 기다릴 수 없다. 왜? 내 아들은 장군이 죽인 헥토르이다. 나는 죽은 아들을 데리러 왔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킬레우스는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생각도 못 해본 거야. 헥토르의 왕이 이제 국왕인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자기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부탁할 줄은 몰랐으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몸값으로 보물을 가지고 왔으니 보물을 받고 시신을 돌려줘라 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킬레우스가 이제 친구의 복수 때문에 헥토르를 죽였지만 자기 아빠 생각이 막 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팠대. 그래서 프리아모스와 아킬레우스는 이제 서로 친구와 아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엎드려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아킬레우스는 이 프리아모스 왕의 부탁을 듣자마자 이제 시신을 돌려주려고 했었나봐요. 시녀를 불러서 헥토르를 목욕을 시켰대. 시신을 다 닦은 거야. 씻긴 거지. 그리고 몸에 이렇게 기름을 좀 발랐대요. 몸에 기름을 바른 뒤에 천에 감싸가지고 프리아모스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아킬레우스가 직접 들어가지고 헥토르를 직접 들어서 수레에다가 눕혀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파트로클로스에게 기도를 했대요. 왜냐면은 아킬레우스는 이 헥토르를 넘겨주면서 자기 친구에게 되게 좀 미안한 느낌이 있었나. 왜냐면은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어. 자기 대신 전쟁터에 나갔다가 헥토르한테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헥토르를 죽여서 복수를 한 건데 시신을 넘겨주는 거 같으니까 돈 받고 넘겨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트로클로스에게 좀 미안한 게 이런 거였던 거죠. 돈을 받고 자기를 친구를 죽인 자를 돌려주는 게 이런 느낌이 좀 있었나 봐.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친구를 전쟁터에 보내지 말든가. 그리고 이제 왕이 혼자 적진까지 오느라 고생했잖아. 얼마나 이게 마음이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야 나라를 다스려. 아들이 죽었어. 그 아들이 죽은 시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가서 대통령 그 같은 왕끼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개 그냥 장수 한 명 만나가지고 무릎 꿇고 막 애원하면서 아들을 시신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아킬레우스도 이 마음을 알고 이제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새 옷이랑 먹을 것, 잠자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줬대요. 다음날 헥토르의 장례를 치르도록 출전까지 막아주겠다. 아킬레우스가 착하네 또 이런 면에서는.
그리스군의 출전을 막겠다. 장례를 다 하고 싸우자. 장례에 며칠이 걸리는지를 알려달라라고 물어봤습니다. 겁나 착한데요? 프리아모스는 이제 헥토르의 아들의 장례식을 9일 동안 기도를 할 거고 열흘째 되는 날 시신을 땅에 묻을 것이다. 그리고 11일이 되면은 무덤을 세울 거고 12일째가 되는 날 피할 수 없으면은 너희들의 전쟁에 응전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돼. 일단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이제 여기서 또 해석을 해봐야겠지. 뭐 아무리 나라마다 뭐 문화가 다르다지만은 그죠. 트로이에서 설마 사람의 장례를 11일이나 하나요? 너무 길지 않아, 그죠? 그지? 너무 길지 않아? 좀 상식 바뀐 것 같아. 프리아모스는 아마도 이 상황에서 아들을 시신을 옮겨가는 이 슬픈 상황에서도 전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좀 머리를 썼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근데 본인은 사실은 뭐랄까 진짜 속은 어떤 프리아모스만 알고 있겠죠. 그죠? 근데 좀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트로이의 상징인 헥토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트로이가 아직 전쟁에서 패배한 건 아니에요. 트로이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성벽이 겁나 튼튼하거든. 이것 봐. 이거 어떻게 함락시켜. 장난 아니죠. 자, 이 성을 공격해서 뺏는다는 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 어떤 전쟁을 봤을 때 무기 같은 걸 좀 상상해 보자고. 보통 그 당시에 좀 고대인들이 싸울 때, 중세는 아니죠. 고대인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싸웠을까요? 뭐, 칼, 방패, 창, 활, 그죠? 이거 기본이고, 여기에 뭐, 말이 끄는 전차 정도를 가지고 전쟁한단 말이지. 근데 이걸 가지고 이 돌벽을 어떻게 허물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이 당시에 어떤 좀 전쟁에 쓰이는 무기들은요, 공성이라는 걸 하기에 그렇게 좋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전쟁할 때 쓰는 무기들의 한계였던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오래 걸렸던 거지, 전쟁할 때. 공성이라는 전쟁에서. 일단 트로이가 아무리 불리하다지만 성 안에서 들어가서 대문 걸어 잠그고 버티면은 그리스 병력이 아무리 강하고 많다고 해도, 세다고 해도 이 벽을 뚫고 들어갈 방법은 사실 없어요. 이걸 어떻게 활로 쏴서 어떻게 파할 거야? 뭐 어떡할 거야? 안 돼. 창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게 뜯어져? 안 돼. 거기에다가 이제 트로이라는 존재는 사실 그냥 성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나라가, 트로이라는 나라가 주변 국가들 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에 의한 이 주변 국가들의 어떤 대표격인 나라였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리스가 아킬레우스를 예전에 앞세워서 주변 국가들을 함락했다고 해도 트로이 일대를 모두 점령할 수는 없었어요. 살아있는 국가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 살아남은 국가들이 트로이에 계속해서 지원군을 보내주기 시작한 거죠. 계속해서 지원군 도착했던 거야. 그러니까 허물어낼 수가 없는 거지, 이 성을. 주변 국가의 지원은 헥토르가 죽은 뒤에도 계속됐어요. 그 중에 이제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마조네스라고 부르는 아마존의 여전사들까지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자 아마존의 여왕이에요. 아마존의 여왕 펜테실레이아라고 하는 이제 왕인데 여왕이야. 여왕. 전쟁의 신인 아레스 아테나랑 사이 되게 안 좋은 전쟁의 신, 그죠? 그리고 인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반은 신이야 얘도, 그죠? 어느 날 왜 참전하게 됐냐면은 어느 날 펜테실레이아가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사슴이 저 멀리 보이는 거야. 이 사슴을 잡으려고 창을 던졌어요. 근데 이 던진 창에 자기 여동생이 맞아서 죽었어. 그 자기 동생을 죽인 게 된 거야, 이 펜테실레이아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아마존의 전사에게 자결을 한다라는 건 수치야.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로이에 그래서 참전한 거야. 사실 참전할 생각이 없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죽을 방법을 찾다가 주변 국가 트로이가 위험하다. 그럼 여기에 참전하자. 그래서 자기 혼자 가진 않고요. 그 당시에 좀 강하다고 하는 12명의 여전사를 데리고 참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 혼자 가지. 펜테실레이아는 헥토르가의 장례가 끝나는 날 11일째 밤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트로이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가 아킬레우스를 죽이겠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꼭 죽이겠다. 어떤 뭐랄까 죽기로 이미 결심한 자의 근자감인 듯한 쥐가 무슨 수로 죽여 헥토르를. 아니
아킬레우스를. 그죠? 아마 펜테실레이아는 아킬레우스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아킬레우스랑 이제 싸우게 됐어요, 다음날. 그리스군에서는 이제 아킬레우스가 나왔고, 트로이군에서는 이제 지원군인 펜테실레이아가 나왔지. 트로이에서는 이제 우리가 불리하던 차에 온 지원군, 아마존의 여왕이 왔으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펜테실레이아가 아킬레우스를 보자마자 막 달려들어요. 막 달려들어. 근데 아킬레우스가 펜테실레이아를 보고 피했답니다. 전쟁을 피했대요. 막 싸우려고 하다가 뭐야 하고 딴 데 돌아가서 막 딴 데 싸우고 막 이렇게 했대. 피했어. 왜 피했게? 얘가 너무 강해서가 아니에요. 아킬레우스는 여기서 또 이게 웃긴 게, 아킬레우스는 저 멀리서 달려오는 이 펜테실레이아를 보고 이 달려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대, 지가 보기에. 근데 펜테실레이아 봐봐, 투구를 쓰고 있잖아. 얼굴이 안 보인다고. 근데 뭐 피부가 좋았나? 뭐 몸매가 좋았나? 또 얼굴도 안 보고 마음에 드는 거야, 또 이 전쟁통에서. 그래서 아내로 삼고 싶었대요, 처음에 보자마자. 이게 금사빠인데 아킬레우스가. 그래서 펜테실레이아를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쟁을 피한 거야, 싸움을 피한 거야. 하여간 어떤 남자들은 그냥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그죠, 어떻게든. 그지? 전쟁통에 어떻게 막 화살 날아오고 막 피 튀기고 있는데 여자 꼬실 생각을 다 했네요. 근데 뭐 이해도 가. 이해도 가. 왜냐면 아가멤논에게, 그리스 사령관에게 자기 여자친구 뺏기고, 그죠? 자기도 그동안 적적했거든, 사실. 이런 것도 이해해주자고. 자, 그런데 전쟁을 피해, 그러니까 이 펜테실레이아랑 싸운 걸 피해. 그거를 그리스 진영에서 보고 아킬레우스가 쟤 왜 피하지? 그리고 그날 밤에 돌아와가지고, 야, 너 여자 무서워하냐? 왜? 뭐야? 너 뭐야? 쫄보임? 막 이러니까 비난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피하니까. 이유도 모르고. 그냥 홧김에 아킬레우스가 죽입니다. 비난하던 그리스 군사들을 죽이고, 다음날 전쟁이 또 나갔어요. 죽였어. 어쩔 수 없어. 자기도 너무 이쁘지만은, 결혼하고 싶지만, 몸매가 너무 좋지만,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인 거야. 싸워서 이겼어요. 죽였어. 얘 죽었어, 펜테실레이아 전쟁에서. 이게 이제 요 그림인데, 자, 죽였어요. 죽이고 너무 궁금해.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죽었는데 죽은 시신에 투구를 벗겼어. 너무 이쁜 거야. 너무 큰 후회를 했대요, 그 순간에 아킬레우스가. 너무 이쁜 거야. 펜테실레이아가 얼굴까지 이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미안했대, 아킬레우스가. 너무 미안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얼마나 미안했냐면은 트로이군에 시신까지 보내고 정중하게, 제가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이쁜 분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장례까지 꼭 치르고요. 장례 마치고 다시 우리 싸워요. 가 됐다고 합니다. 아킬레우스 참, 이게 가능한가? 어쨌든 신화는 신화니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로이의 지원군이 도착하지만 아킬레우스가 계속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트로이는 또 실망했죠.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인가? 기대를 했던 아마존의 전사들까지도 죽었으니까. 트로이에서는 이제 그 대신들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원로원들 회의가 열렸어. 이거 우리 안 되겠다고. 지금 지원군이라고 오는데 우리를 구해주겠다. 오겠는데 지금 갱킹 오고 있는데 다 죽어. 오늘 참전하는 애들마다. 이거 나라 못 구한다. 버리고 도망치자. 트로이 성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자. 라는 얘기들이 국회의원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청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라고 생각해봐. 전쟁이 났어. 근데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야, 나라 버리고 도망가자. 이거 못 구한다. 못 이긴다.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버리고 도망치자라고 합니다. 그때 또 마침 또 운이 또 좋은 게 새로운 지원군이 도착합니다. 저 멀리 커피의 나라 이디오피아에서까지 옵니다. 이디오피아에 멤논이라고 하는 인간이 왔어요. 영웅이. 아가멤논이랑은 다릅니다. 아가멤논은 그리스군의 사령관이고, 얘는, 이 멤논은 이디오피아에서 트로이의 지원 병력을 보낸 사람입니다. 에오스 누군지 궁금하시죠? 이 새벽의 여신이라고 하는 에오스가 있습니다. 에오스. 그리고 인간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얘도 반인반신. 아킬레우스랑 똑같아. 반인반신. 자, 어때? 얘도 이디오피아의 반인반신.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도 그리스의 반인반신. 반인반신들의 싸움인 거죠. 흥미진진하지? 자, 이 결투가 이제 또 준비된 거야. 올림포스의 신들도 이제는 인간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을 거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절대 안 끼어든다. 너네끼리 싸워서 해결해라. 자, 멤논이 출전했어요. 그리스 장수를 막 썰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스가 확 밀리는 거야, 갑자기.
트로이는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이 memnon이가 비록 흑형이고 빼짝 말라서 영양이 좀 부족해 보이지만 잘 싸운다.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memnon이 그리스의 군의 함대까지 거의 함대 뒤로는 바다야. 배 타고 도망가야 돼. 그리스군은 함대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밀어낼 것 같은 거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그러자 결국 아킬레우스가 출전을 했어요. 일기토가 시작됐어요. 영혼의 맞다이 한판 승부 딱 벌어지는 거지. 자, 어때? 서로 반인반신이야. 누가 이길지 몰라. 하지만 아킬레우스에게는 대장장이의 신이라고 하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갑옷이랑 방패가 있었습니다. 이 멤논의 창은요, 아킬레우스의 무기를 방패와 갑옷을 뚫어내지 못했어요. 결국 아킬레우스에게 멤논도 죽게 됩니다. 죽어버렸어요. 멤논이 죽은 후에 어머니인 에오스 있죠. 에오스가 새벽의 여신 눈물을 흘렸대요. 슬프잖아.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새벽에 밖에 나가면 이슬 맺히죠. 이 이슬이 맺히는 이유가 에오스가 흘린 눈물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재밌죠.